안녕하세요.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이 강의실이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 있어야 될 301호 강의실입니다. 그동안 강의실이 2차가 안 끝나가지고 중개사 사무실 잠깐 빌렸었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앞으로 301호에서 1차, 2차 다 수업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가 2차 시험 보는 주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시험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 했어요? 추정 하나 하다 끝났죠. 추정은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증명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제의 방법으로 나오는 게 민법적으로 추정이다. 비슷한 개념이 간주가 있었습니다. 간주는 다른 말 한자로 쓰면 의제한다. 한글로 쓰면 본다. 그래서 그래도 추정합니다라는 요 얘기와 봅니다라는 얘기, 요 얘기는 구분하셨으면 하고, 추정하고 본다의 공통점은 증명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오는 민법적인 정책인데요. 차이점은 추정은 뭐가 나오면, 반증이 나오면 추정은 뭐 한다고요? 깨진다. 본다는요, 설령 반증이 나오더라도 깨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 요거 2시간 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내지는 등기부 같은 거 보면서 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대한 권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쭉 나열해 보자, 그 얘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시면 돼요. 아셨죠? 능력되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또 돌아가시면 부모님 죽기만 바라고 계시나요? 증여. 요즘 증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경매. 또 하긴 우리가 그 부모님이 혹시 우리 들으신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한 100억 정도 있는 부모님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일반인 생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언 이런 거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 유언 같은 것은 좀 100억 정도 있어야 유언하지. 저희 부모님처럼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면 유언할 것도 없어. 그냥 어차피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니까 자식들 나눠서 갖는 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시중에서 이렇게 돈 있으면 돈 주고 사시든가,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든가, 아니면 물려받든가, 기타 등등, 내지는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든가, 수없이 많은 방법 중에서 이런 것들, 매매에 의해서 결론,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뭐하고 취득하고,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증여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경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내지는 유언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항상 세상 일에는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하는 전 단계를 뭐라고 불러요? 원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우리는 앞으로 민법 시간에 인과관계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과학적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제가 인과관계라는 얘기를 쓰면 인과관계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요? 뭐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민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인과관계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 우리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요게 뭐라고요? 결과라고요.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이 매매. 원인이 뭐라고요? 증여. 원인이 뭐라고요? 이완. 원인이 뭐라고요? 상속. 원인이 뭐라고요? 경매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뭐가 발생한다고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끝. 그러면 이 결과란 얘기를 민법 시간에는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민법 시간에는 이것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칠판 보셔봐. 예를 들어서 이 집이 A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B로 바뀌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B가 A에게 돈 주고 사왔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B가 상속받았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증여받았다고요. A의 집을 B가 경매로 취득했다고요. 아버지 A가 유언해서 B가 취득했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집 주인이 A에서 B로 뭐 했나요? 바뀌었잖아. 권리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의 변동이라고 부른다고요. 다른 말로 내용은 똑같아요. 법률에 효과가 발생했다고 표현할 거예요. 즉, 칠판 보세요. B는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뭐 했어요?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했잖아. B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했죠. B는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했죠.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권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가 발생했다고요? 법률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글자 권리의 변동이란 요 표현과 법률의 효과란 요 표현은 어찌 보면 표현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내용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결론만 얘기합니다. B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라는 게 결론이잖아.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법률 효과 내지는 권리의 변동을 알려면 그 전제에 뭐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봐야 돼.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불러주는 대로 썼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리를 여기서 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당신 집을 사겠습니다. 라는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인이 당신 집을 사겠습니다. 라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서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만, 즉 매매 대금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봐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또 내지는 증여도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받으실까요? 거지야? 자존심이 그렇게도 없어? 저는 누가 돈 주면 잘 받지 않습니다. 왜? 탈날 확률이 많아. 그렇지 않아요? 어지간하 이제 우리도 저보다 연배시니까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뭔가를 받았어. 그럼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받기가 거부갑니다. 거부게요 진짜. 그러니까 정의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정의가 저는 부자지간을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도 진짜 행여 길거리에 해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0,000원을 줘 받으시겠냐고. 정의도 물어봐야 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거니까 돈 안 받고 받을 거냐라고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증여도 일단 물어봐야 돼요. 받을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채세요? 2채나 돼요? 야, 역시 틀려. 우리하고 틀려. 우리는 한 채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 제가 거저 드릴게. 받으실까요?
안 받을 확률이 많아요. 다주택자가 되니까 기타 등등. 제 말 이해하셨나니까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고 이 증여도 물어는 보라고. 내가 이만하는 물건을 너에게 줄 테니까 받을 거냐라고 물어보시라고 청약하시라고. 그러면 상대방도 생각하겠죠. 내가 받았을 때 얻는 이익과 받았을 때 얻는 손실을 파악해서 받겠습니다. 승낙하셔야 돼. 그럼 증여도 청약과 승낙이 뭐 해야 한다고요? 일치해야 한다고. 이래야 증여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유언은 뭐냐? 자 보셔봐. 유언은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 저도 주위에 유언을 잘 못 봤습니다만은 유언은 생전에 드러나요? 사후에 드러나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드러나게 돼 있어 유언이. 왜냐하면 생전에 드러나게 되면 자식들 머리 싸움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나 혹시나 내가 죽게 되면 내 집은 큰아들에게, 사는 딸에게 이렇게 유언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 의사표시를 보고 이제 유언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매와 유언의 차이는 뭐냐면 매매는 서로 쌍방 간에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돼. 근데 유언은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의 의사를 그대로 받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어.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아버지께서 집이 세 채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싼 집을 큰아들에게 유언했다고 하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유언장을 발견되니까 아니 왜 큰아들한테 제일 작은 집을 주느냐라고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가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잖아 지금. 그래서 유언도 의사를 표시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점, 매매, 증여, 유언이라는 요 세 가지 공통점은 가만히 보니까 요 의사표시라는 것이 의사표시라는 것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원인에 매매는 의사표시가 몇 개 필요해요? 청약, 승낙 2개 필요하지. 증여도 청약, 승낙 2개 필요하잖아. 근데 유언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결론.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매매나 증여나 유언은 최소한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든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상관없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렇게 권리가 바뀝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법에서 앞으로 민법 총칙이 꽃이라고 하는 4글자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4글자로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우리 민법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뭐를 매개로 해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즉 의사표시를 매개로 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뭐가 발생하는 권리의 변동,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총칭해서 4글자 무엇이라 부른다? 법률 행위라고 이름을 짓자. 자, 이에 비해서 상속은요, 유언하고 달라요. 우리는 대부분 상속 받으세요. 우리는 부모님이, 죄송해요 표현이, 저희 부모님이 가진 게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집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아.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아버지 A에게, 아버지를 돌아가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상속인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에게, 자식에게요, 그 집이 상속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집을 아들에게 너 가져라 라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상속이라는 상속법에 의해서 상속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습니다 라고 뭐에 나와 있다고요? 법에 나와 있다고 지금. 법에 나와 있다고 지금.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상속법에 의하면 상속 지분이 나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A에게는 자기 아내가 있고 그리고 B라는 아들이 있고 C라는 자식이 있고 D라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 있으면 이 상속법에 대해서 우리 상속법은요, 일단은 자식들한테 1을 줍니다. 1. 그리고 아내에게는 0.5를 더해 줍니다. 이게 현재 상속법에 의한 상속 지분이에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자식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식한테 얼마 준다고요? 1을 주고 아내는 자식 몫에 1에 5화를 더해줘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자식분이 3명이라고 하면 이제 1.5니까 분모를 통일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에서 2 여기 3이 되겠죠. 그럼 분모가 3, 2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9분의 2가 큰아들 몫이에요. 9분의 2가 둘째 몫. 셋째 몫은 9분의 2. 그리고 배우자는 9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둘밖에 없어.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2, 3이니까 7분의 2가 B 몫이고 7분의 2가 역시 C 몫이고 7분의 3이 배우자 몫이에요 지금. 이게 법에 나와 있다고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자식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식이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버지 의사와는 무관하게 바로 상속되잖아. 법률의 규정이라고요 지금. 법에 나와 있다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또 내지는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도 A하고 B하고 사겠다 팔겠다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다만 B라는 경매인이 경매대금을 낙찰하는 순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권리의 변동 내지는 효과인데 효과를 발생하는 매개체가 하나는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 부른다? 법률 행위라고 이름을 짓자. 이에 비해서 상속이나 경매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5글자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용어 정리입니다. 권리가 변동되는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총 몇 개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무엇? 법률 행위일 수 있고 법률의 규정일 수 있어요. 다만 그 법률 행위에 매매, 증여, 유언이 포함돼요. 이에 비해서 상속과 경매는 일종의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입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셔봐. 그 막내가 몇 살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둘째 낳을 생각 없어요? 둘째 낳으면 그 자식에 대한 친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 권리인 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면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자식에 대한 권리, 친권이라는 권리를 뭐 했어? 권리를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친권도 권리니까. 그러면 친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잖아요. 효과가 발생했잖아요.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식이 출생에 의한 친권이란 권리의 취득은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 취득입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물어본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출생에 의한 친권의 취득이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의 취득 같아요? 아니면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친권의 취득 같아요? 그럼 제식대로 표현하면 법률 행위는 내가 원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야. 내가 원해서.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무조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의 규정이라 불러.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의사를 표시했잖아. 내가 원해서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내가 원했을 때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법률의 규정은 뭐라고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법에 일정하게 명시돼 있어요. 이게 법률의 규정이라. 그러면
자식이 태어났을 때 출생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법률 행위일 것 같아요? 법률의 규정일 것 같아요? 법률의 규정입니다. 내가 원해서 자식을 낳긴 했지만 역으로 한번 따져보셔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올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또 내지는 원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나는 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아. 그런 이기적인 인간을 또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럼 친권이라는 권리는 아버지, 엄마에게 주는 권리야, 지금 무조건. 다른 사람이 줄 수는 없는 권리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일종의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증여, 사인증여, 유언, 같은 말로 유증, 상속. 요 네 가지가요. 어찌 보면 우리 일반인 눈에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증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대부분 증여예요. 남이 나한테 증여하는 일은 별로 없어.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아파트 한 채를 남이 나에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러면 자 이제 증여는 뭐냐? 증여는 내가 살아있을 때 물려받는 것을 증여라 불러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사인증여는 뭐냐? 사인 요 한자가 뭐냐면 죽을 사자예요.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하는 증여예요. 그러니까 사인증여는 뭐냐면 지금 말고 물어봅니다. 아들 아니면 조카 기타 등등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말고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받을 거냐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예, 지금 말고 어르신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게요 라고 승낙이 돼버리면 이게 민법상 사인증여예요. 그러니까 증여와 사인증여의 차이점이 뭐냐면 증여는 언제 집이 넘어온다고요? 살아있을 때. 사인증여는 지금 말고 언제?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에 비해서 유언, 그중에 유증은 뭐냐면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유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유언과 유증은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물론 개념은 보다 유언이 폭넓어요. 아셨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아직 저희 아버님이 아직은 살아 계십니다만 한 20년 뒤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유언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아들아 내가 보기에는 너는 아직도 어린애다. 저 70 됐을 때 앞으로 아버지가 90 돼가지고 저한테 70 먹은 저한테 아들아 마지막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유언할 수 있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유언과 유증의 미미한 차이점을 이해하셨어 지금? 넓은 의미의 유언에 조그만 유증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유증은 돈을 주는 거잖아. 증여하는 거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유언과 유증은 동일시해도 돼요. 이에 비해서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섞어라 이렇게. 다음 중에서 법률 행위는 무엇이고 다음 중에서 법률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구분해 보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증여받아서 여러분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사인증에 의해서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증을 통해서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잖아요. 상속을 받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잖아요. 결론, 저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여러분은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지금. 그 모양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결론은 우리는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면, 그럼 이 중에서 제가 항상 소유권 취득, 권리의 취득의 발생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이라면 이제 법률 행위가 무엇입니까? 법률의 규정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저희 시험의 전형적인 11번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증여 의사표시 들어와 있어요. 사인증에도 의사표시 해야 합니다. 내가 주거들랑 주겠다. 유언도 의사표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증여도 의사표시가 2개이고 사인증에도 2개이고 유증은 하나이긴 하지만 최소한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하나 이상은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의사표시가 하나 이상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했으니까 증여든 사인증이든 유언이든 다 법률 행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에 비해서 상속은 의사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닌 얘기로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 뜻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뜻이 요즘 그런 이제 부모님도 많이 계시니까. 근데 이렇게 그렇게 유언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 돌아가셨어. 지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돼버리면 아버지와 의사와라는 무관하게 자식이 상속을 받잖아.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물론 대부분의 아버님들은 자식한테 가는 걸 원하게 하겠지만 다만 넘어가는 게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은 가진 게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 전부 저한테 주시겠지. 안 주면 저도 섭하지.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다만 근데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자식이 먹고 살만하면 굳이 안 주고도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뜻하지 않게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교통사고로.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럼 유언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아버지 의사를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자식들의 상속을 받습니다라고 상속법에 나와 있다고요 지금. 근데 이게 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은 보통 한 2만 명 정도가 시험에 접수하세요. 그리고 시험장에 17,000명 정도가 시험장 가서 응시하세요. 그러니까 접수 인원과 응시 인원은 약간 달라요. 6월 달에 접수하시고 7월 달에 시험 보는데 1차를 접수는 2만 명 정도 접수를 하시고 시험에 원서는 내시고 그리고 시험장에 직접 들어가는 응시생은 3,000명이 빠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접수는 했죠. 올림픽 정신으로 한번 시험 볼까 하고. 근데 한 달 동안 해보니까 봐봤자 의미가 없어. 시험장에 안 나타난다니까요. 기권. 그래서 우리 합격률은 1차 합격률이 11%라고 했잖아요. 보통. 기준점이 응시 인원 합격률이에요. 접수 인원 따지면 우리 시험은 10% 미만 떨어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접수 인원도 따져야 접수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돼.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혹시 방문각 평생회원 손?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성인학원의 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이런 성인학원들의 그 온라인 그 보면 그 1년 회원이 있고 평생회원이 있어요. 평생회원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합격할 때까지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저렴하게. 그럼 그 얘기는 역으로 따지면 평생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헬스장 같은 경우 보면 헬스장 이제 막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오픈 기념으로 해가지고 6개월 10만 원, 1년 20만 원 이렇게 막 파격하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적으로는 도저히 헬스장 시설 좋아요. 진짜 시설 좋아. 시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사우나실까지 되는 시설인데 6개월에 30만 원 한대. 싸다고 끊습니다. 2번 나가고 안 나갑니다. 그 개념이 평생회원으로 도입됐습니다. 온라인 쪽에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싸니까 끊어놨어. 평생 동안 이제 합격할 때까지 볼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어. 합격 여부를 확인을 못해요. 학원 측에서. 그래서 평생회원들은 매년 한 번씩 시험에 접수를 하셔야 돼요. 접수하셔야 돼. 그리고 불합격 증명서를 보내야 그 다음에 동영상을 열어줍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접수 인원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 왜? 연장해야 돼.
연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야. 우리 시험은 헛수가 굉장히 많다고. 헛수가 많다고. 접수는 2만 명 가까이 했지만 실제로 공부를 좀 하시고 시험 본 인원은 1,000명 이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시험은 그냥 거저 먹는 시험이 아셨죠? 이렇게 하면 좀 그렇긴 하다마는 어찌됐든 간 아셨죠? 그래서 그중에 3,000명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와서 또 이렇게 시험 봅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지? 아, 그렇구나. 우리 응시생 중에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특히 증여, 유언, 상속의 차이를 모르고 시험 보신 분이 10,000명 이상이에요. 강사로서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상속이, 유언이, 특히 상속과 유언을 같은 의미로 오해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유언은 뭐고? 법률 행위이고, 상속은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이야. 근데 어차피 유언이나 상속은 매한 가지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내가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 항상 1년 동안 구분하실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자, 그러면 다 지울게요. 다 지웁니다. 민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표. 권리의 변동을 배우는 과목이다. 권리 변동은 다른 말로 법률의 효과를 배운다. 여기 결론이다. 그러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 단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게 결과라고 치면 우리는 원인을 무엇이라 부를 것이냐? 이 원인을 우리는 앞으로 법률의 요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법률 요건.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법률 요건. 그럼 이 말 법률 요건은 뭐냐 하면 보셔봐.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뭐라고요? 요건이라고요. 무조건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구비 서류가 있어야 효과를 발생한다. 그 구비 서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른다고. 법률 요건에는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법률 행위도 뭐고? 법률 요건이고, 법률의 규정도 요건이에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효과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민법 총칙뿐만 아니라 저희 시험 물권법이 시험 들어오니까 물권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효과를 발생하는 측면에서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따셔야죠.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두 번째는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법률 행위가 뭐고 법률의 규정이 뭡니까? 이걸 왜 구별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별하는 이유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구별의 실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책 보시다가 구별의 실익이 나오면 나누는 이유는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좀 뭐죠? 현학적으로 표현하면 실익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셨나요? 저는 그 비슷한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 화장실 가면 그 집에요. 집에 집 두 채 있으시니까 화장실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화장실에 집에 있는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어요? 아니면 같이 써요? 같이? 야, 그러네. 밖에 나가서 공원을 갔어요. 화장실이 같이 있든가요? 따로 돼 있든가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왜 집에서는 같이 쓰고 밖에서는 따로 써요? 아, 밖에는 남이고. 그러면 우리 형수님이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왜 집에서는 남녀 화장실 구분 안 하세요? 아,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야. 밖에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구별의 실익이라고 부를 거라고. 구별의 실익이라고.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우리가 차후에 이것은 부동산이에요, 이건 동산이에요 라고 나누는 이유가 있어. 나누는 이유가.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산, 자전거, 연필, 책 이런 건 등기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나눈다. 그게 구별의 실익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도 법률 행위가 이렇고 법률의 규정이 이렇다면 이걸 왜 나누느냐, 그 얘기.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 나누는 이유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할까 합니다. 교재 좀 확인할게요. (239페이지) 239. 그 2번의 제목이 뭐예요? 철판.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부동산의 권리 파트에 권리 중에 하나가 물권이에요. 물권도 권리라고요.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질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되는 원인은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하나 뭐?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이 바뀐다고요.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방금 했던 얘기 근데 똑같이 가. 그냥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집 아니에요? 집 맞죠? 대표적인 물권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변동이니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 하나 뭐? 법률 행위. 두 번째, 법률의 규정. 칠판 보셔봐. 여러분 집인데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도 할 수 있지만 상실도 할 수 있잖아. 그럼 상실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바뀐 거잖아. 없다가 생기는 것도 바뀐 거지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바뀌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변동이란 요 말 뜻에는, 변동이란 말 뜻에는 꼭 생기는 것만 변동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변동이라고. 그럼 생각 한번 해보셔봐.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생각 한번 해볼까? 어느 경우 소유권 상실할까? 바로 팔면 매수인 입장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매도인은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또 증여, 내가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야. 그러면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또 경매, 내가 채무자야. 은행빚을 안 갚아서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또 내가 죽었어. 소유권 상실하잖아. 또 건물이 멸실됐어.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봤던, 그럼 보셔봐. 취득하고 상실은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한쪽이 취득하면 한쪽은 상실할 수밖에 없어.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됐죠? 끝.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2개 있다고요. 하나 뭐? 법률행위.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 대표 중에 뭐 있다고요? 매매, 증여,
기타 등등. 법률의 규정 상속, 경매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그래서 법조항 한번 읽어볼게요. 186조. 186조 제목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박스 법률 행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밑줄 득실 변경. 그러면 득실 변경의 의미는 뭘까요? 득, 취득하고 실, 상실하는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 칠판 보시면 이 얘기야. 여러분이 법률 행위, 비슷한 말로 매매나 증여에 의해서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뭐 해라?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나 증여에 의해서 여러분이 집을 사고 싶으시면 등기만 하시면 여러분 집이에요. 그럼 역으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집 아닙니다. 매매대금 상관없어요. 매매대금을 실제로 다 지급했는지 지급하지 않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뭐 마치는 순간 등기하면 여러분 소유권 집이에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자, 이에 비해서 187조 187 제목이 뭐예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 전체 읽어볼게요.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뭘까요? 수용 이런 거고, 판결, 법원의 판결 내지는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표현 잘 보셔. 등기를 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다만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팔아먹을 수는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 법률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뭐 하시라고요? 등기하시라고. 그런데 그 원인이 상속이라든지 경매 같은 뭐라면 법률의 규정이라면 여러분은 뭐 하지 않고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상속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아버지가 죽은 그 당시에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해하셨나요? 경매는 경락받은 사람이 경매법원에 경락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는 차후 문제예요.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무에서 제가 부동산 좀 중개하다 보니까 실무에 엉망인 실무가 많아요. 부모님 앞으로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단독주택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안 맞아. 28년생이야. 28년생. 올해 나이는 몇 살이에요? 한 거의 90선 넘으신 것 같아. 물론 살아 계실 수도 있는데 경험 측상 90세 넘어가시면 그래도 좀 이상해서 보니까 사망으로 돼 있어요. 자식이 상속등기를 안 한 거야.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자식들이 상속등기하면 돈 들어가니까 아예 안 해놨어. 그런 집 와서 전세 내달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부동산을 했을 때는 그냥 다 어지간한 동네가 다 관행이 그렇대. 그래서 해줬는데 한두 번 해보고 나중에 문제니까 다 아예 안 합니다. 가시라고. 저 등기 안 해놓으면 저 못 해줍니다. 근데 동네 부동산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조그만 뭐 예를 들어서 500에 40짜리 방도를 해줬대. 근데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네? 사망 신고를 하는데 등기를 안 옮겨왔다고요. 등기를 안 옮겨왔다고. 정상적인 자식은 등기 옮겨와야 맞아. 근데 죽은 그대로 놔두고 있어. 그냥 그대로. 그럼 그 집 누구 거냐고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이지만 아버지 아니라고요. 자식이라고요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다만 팔아먹을 때는 등기하셔야 돼.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다만 실무를 가서 보니까 이게
시중에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그 임대인들 많아요. 돈만 많고 말도 안 되는 임대인. 그래서 가급적 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법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오지 마세요, 부동산. 다른 데 해준데 왜 여기만 안 해주냐. 그래서 아니 그럼 거기 가서 하시라고. 괜히 저한테 와서 저 앞으로 제 부업인데 저 사업 망하게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런 지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상속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행정상의 제재는 받을 수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상속 등기가 6개월일 거야 아마. 근데 6개월 넘어가서도 등기 비용이 비싸니까 취득세가 비싸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아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집이 생각이 많습니다. 이건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야 상황이. 근데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지금. 이게 뭐니까? 법률의 규정이니까.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차후에 등기를 요하는 것과 등기 요하지 않는 것. 저희 시험 기출 주로 25분에 나와요. 박스를 줘. 박스를 주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주면서 다음 보기 중에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묶인 것을 골라보세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 찾으란 얘기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애우지는 쉽지 않겠지만 네 가지는 애우셔. 첫 번째 뭐? 상속, 또 공용징수, 그리고 판결, 그리고 뭐? 경매. 전형적인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 네 가지만큼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고요. 그래서 물권법 가면 두 가지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이런 얘기입니다. 유치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치권. 그 동네 지나다니시다 보면 주로 신축상가 앞에 유리 앞에 붙어 있을 거야 아마.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이므로 들어오는 자 피를 볼 것이다. 이게 유치권 행사 중이에요 지금. 신축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층 상가에 이제 건물주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거잖아요. 그 공사대가 미납 관계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 근데 유치권이 등기가 되느냐? 등기 안 됩니다. 이미 현수막 내려와 있는 것 자체가 공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하는 이유는 이 집이 내 집이에요라 하면 알리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민법상 공시예요. 커플티 입어본 지 언제 됐어요? 남편이랑 10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부지간에 커플티를 입는 이유는 뭐예요? 공시하는 거죠. 이 여자 내 여자라고, 이 남자 내 남자라고. 나이가 들면 이제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창피한 거죠. 그래서 커플티 안 입어요. 정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커플티 입고 다니잖아요. 커플티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시하는 거라고. 내 거라고 이거. 내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 나이 들면 커플티 안 입어요 지금. 네, 공시하기 싫은 거지요. 서로 민망하니까. 자식들을 편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그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집이 있으면 그 집이 누군가에게 내 물건입니다라고 보여줘야 되잖아. 그 공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등기라고요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근데 유치권은 이미 건물 앞에 빨간 현수막 내려와 있잖아.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유치권의 취득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보셔봐. 유치권은 저당권 같은 경우는요, 돈을 빌린 사람이 서류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설정이란 말을 써. 설정. 전세권 집주인이요, 서류를 제공해줍니다. 설정이란 말을 써. 근데 유치권은 설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 가서 잡는 거야 그냥. 채무자 동의 받지 않아.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저당권은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자기 물건을 갖다 맡기는 거라고. 맡기니까 내가 원해서 맡기는 거라고. 내가 원해서 맡기는 거야. 근데 유치권은 채무자가 원든 원치 않든 채권자가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으면 물건 그 집을 잡는 거야 지금. 이게 유치의 뜻이에요 지금. 그 유치의 뜻
혹시 아세요? 유치. 알 텐데. 얘들 잡아놓은 데 어디야? 유치원. 죄수들 잡아놓는데. 유치장. 유치의 뜻 아셨지 이제? 별뜻 없어. 네이버 사전 찾아보시면 유치의 1번 뜻이 뭐냐면 어린애 치아. 너 참 유치하다 유치. 어린애 치아. 2번 치아가 뭔가를 잡아두는 거예요. 얘들 잡아둔데 어디? 유치원.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죄수들 잡아놓은데 유치장. 약간 한참 틀리긴 해요. 그 맥락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채무자 물건을 잡아두는 거야. 그게 유치라 뜻이라고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나요 지금? 채무자 의사에 관계없어. 죄수들 의사에 관계없이 잡아두는 거잖아.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 그래서 이게 법률의 규정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될 게 요거예요 지금. 법률 행위에 의한 효과 발생,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시라고요. 근데 이에 비해서 네 가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할 뿐이에요.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은 그런 맥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 좀 이어갈게요.